선관위 직원이 개표 결과에 이 컴퓨터에 잘못 입력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경기교육감 선거에서도 입력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당사자인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오늘 긴급 기자회견도 열었어요. 들어보시죠. 이번 사태는 헌법 수호 문제입니다. 헌법 수호는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서 책임 있게 처리해 주십시오. 어제 경기도 교육감 선거 개표 상황 집계 오류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선관위에서 방문 면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 초부터 저의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선거의 기본 정보에 대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모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극히 일부의 문제만 드러난 상태에서 제가 선관위를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났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보시죠. 전북교육감에 이어서 참 황당합니다. 또 착오 입력이 있었습니다. 입력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경기중원구 금강 이동 제3투표소에서 임태희 후보가 337표, 안민석 후보가 368표를 얻었다고 공지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두 사람의 표를 거꾸로 입력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이요. 광주시 초월읍에서는 또 이런 일이 2투표소와 제9투표소가 있는데 그럼 투표하신 분이 그대로 그 값이 개표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9투표소의 값이 제2투표소의 값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또 정정을 했어요. 여기는 더 문제가 뭐냐면 임태희 후보가 668표에서 869표로 200표 넘게 늘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영재 변호사님, 이제는 정말로 못 믿겠다는 분들 너무 많이 늘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곳도 아니고 지금 두 곳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전북교육감, 경기교육감. 다른 곳이라고 안 그랬을 보장이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우리 유권자들이 시간 내서 열심히 투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른바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알량하게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그 위대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 어떻게 하겠습니까?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집행한 다음에 감사도 셀프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 골프 스윙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찾아보니까 2022년에 그 큰 선거가 두 개 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하고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휴직한 사람이 226명이었대요. 그런데 선관위 직원들 총체적으로 다 합쳐가지고 얼추 한 3,000명으로 잡으면은 몇 퍼센트가 휴직했다는 겁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7.5%가 휴직했다는 거예요. 어떤 언론사가 있는데 기자가 100명 있는데 7명, 8명이 가장 바쁜 시간에 그런 핫한 시간에 휴직해버리면 그 언론사가 제대로 된 언론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돈은 또 많이 줘요. 예산보다 무려 12% 더 성과급으로 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제일 황당한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수당 규칙이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란 게 있어요. 그 위원장한테 매달 따박따박 290만 원씩 주고요. 비상임위원한테 매달 따박따박 215만 원씩 주고요. 거기에다가 안건 검토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안건 한 번당 회의에 참석했을 때가 아니라 회의에 참석했는데 안건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 안건 검토 수당이 안건별로 10만 원씩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한 달에 한 500만 원씩 받아간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공명선거 추진 활동비로 우리 세금이 나가야 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재선거하는 게 참정권 침해하는 겁니까? 오히려 저런 식으로 선관위가 관리한 선거를 묵인하는 게 오히려 참정권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올림픽공원에서 주장하는 젊은이들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그 생각 들고요. 재선거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재선거를 하는 것이 우리 그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오히려 보장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또 개인적인 평가도 들었습니다. 조금 전 선관위의 자체 진상규명위원회가요 3차 회의를 끝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경위에 대해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겁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요청하자 6군데 정도 배부하고 동시다발적인 투표용지 요청으로 무번호 투표용지의 일련번호 부여가 불가능한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하여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볼 때 총체적 부실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드러난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간사 서기들이 단톡방에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을 알리고 추가 배부 요청을 하였지만 담당 선관위 직원들이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 넘버링 작업에 투입되고 투표소에 직접 배송하는 상황에서 그 단톡방의 간사서기 요청을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춘 부님. 글쎄요, 뭐 선관위에서 구성한 진상규명위원회이기 때문에 뭐 위원회 분들이 열심히 뭐 외부 내부 섞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를 하셨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저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관위가 본인들이 한참을 잘못해놓고 진상규명위원회 꾸려서 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그냥 전반적으로 다 잘못했어. 약간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그 진상규명위원회 발표에서 빠져 있는 것은 누가 책임이 있고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선관위의 뭔가 반성이나 이런 것들은 여전히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아니 드릴 수 없고 결국은 이거는 정치권이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선관위를 어떻게 뜯어고치고 또 이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철퇴를 내리고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정치권이 저는 지금까지 정치권이 너무 방관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선관위 저는 여기서 다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자 선관위를 이렇게 뜯어고치고 정부도 이 컨트롤할 수 있게 하고 국회도 컨트롤할 수 있게 하자 또 이렇게 너무 과하게 나가는 것도 또 지양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독립성이라는 게 필요했던 거는 집권 여당이나 국회의 다수당이 혹시나 정말 조금이라도 선관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 뜯어고치고 뭔가 그들에 대한 정말 철저한 관리 감시 시스템을 만들되 입김이 닿지 않는 이 기본 원칙은 또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분노,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이 분노가 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듦에 있어서 약간의 미숙함이나 약간의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